네, 이슈 브리핑에서 이야기해 드린 내용들 이슈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정상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알파프로 팀장인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총리 주재로 해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예산안 편성과 또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이 확정이 됐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내용이 아예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의 주요 정책에 대폭 변화가 생긴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저도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국가 프로젝트였던 디지털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SOC 이런 부분들을 이전과 같은 오프라인이 아닌 디지털화를 진행한다는 부분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정권이죠. 현재 정권 같은 경우에 디지털 기반의 뉴딜이 이제는 새 정부에서 플랫폼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식의 변경이지 이 주된 목적인 디지털화가 바뀌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정권에서 이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단지 방식만 바뀐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빅데이터 같은 경우도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결국 지금 현재 정권 같은 경우에 결국 데이터댐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댐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데이터 표준화 방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댐, 결국 데이터가 기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테두리 안에서는 빅데이터가 기반이 된다는 부분들은 바뀌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댐은 결국 사회 기반 시설에 도움이 되는 이 데이터를 말 그대로 댐 방식으로 한 곳에 모아놓고 이거를 이제 표준화 방식, 그러니까 시스템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화하고 난 다음에 사회 기반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디지털 시대로 더 빨리 가속화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바뀐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기존의 디지털 기반 뉴딜에서 플랫폼으로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뉴딜 자체가 내용은 그대로지만 이 단어 자체만 빠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디지털 뉴딜 말고 뭐 그린 뉴딜 등 K 뉴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 또 관련주들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관련주 흐름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대표적인 디지털 뉴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탑픽지만 한번 꼽아보게 된다라면은 뭐 네이버라든지 가이버라든지 죄송합니다. 가비아라든지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린 뉴딜은 잘 아시겠지만 신재생 쪽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뭐 CS 윈드 그리고 수소 쪽에는 두산 퓨얼셀 그리고 태양광 OCI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가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이런 그린 뉴딜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에 의한 상승세가 지금 정권이 있지만은 2020년 7월 달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는 기대감이 많이 좀 소멸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가파른 주가 상승세가 있었지만은 결국 이 내용이 공개가 되게 되면서 주가는 기대감이 소멸이 되고 주가 하락이 나는데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기대감에 이어서 실적인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책 부분들이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주가 상승세가 지속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보완할 만한 또 새로운 정책들이 또 다음 정권에서 분명히 나와줘야 정책 관련주로서 어떤 힘을 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번 정권처럼 다음 정권에도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란지 사업 현황이 진행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아마 주가 반등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권 초기에 말 그대로 정책 기대감은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지속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속성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 시장이라기보다는 증시의 어떤 기대치에 부합하는 이런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는 종목들이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7월 이후에 이 기대감이 다소 줄게 되면서 재료 소멸이죠. 주가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보면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서 KRX, BBIG, K뉴딜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20.6%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정확히 이 KRX, BBIG, K뉴딜 지수가 무엇인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하락세의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지 섹터별로 좀 정리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KRX, BBIG, K 뉴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던 그 한국판 뉴딜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고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인덱스, 그러니까 지수화시켜 놓은 곳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런 대표적인 업종들의 또 탑픽이 되는 종목들을 묶어서 지수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종목이 12개 정도가 되는데 세 종목씩 4개 분야로 지수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대로 이런 니들 지수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두 번째 질문에서 대답을 좀 드렸듯이 기대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차라리 이 기대감이 부각이 됐을 때 이 지수가 나왔다라면 상당히 많은 수익이 좀 날 수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그 기대감이 결국은 소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결국에는 없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부재였다는 것들이 가장 큰 악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뭐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죠. 규제 이런 우려감이 분명히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규제 우려감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달 그리고 11월달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메타버스라든지 NFT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되면서 가파른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모바일과 그리고 NFT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점이 빨리 와줘야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 2020년부터 연결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있었지만은 2020년 7월부터는 하락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아직까지 뚜렷한 상승세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감이 상승했다가 그 이후 기대감이 좀 빠지게 되면서 주가 하락이 가져왔었는데요. 지금 다시 반등은 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BBIG라는 것이 배터리, 그다음에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4가지 업종을 묶어서 BBIG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공약에 있어서 뭐 메타버스 관련 사업에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전기차나 미래차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변화된 투자 전략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정권 초반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그리고 바이오가 좀 정책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배터리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터리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2020년부터 작년 11월 달까지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의 전반적으로 강세가 상당히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이 소멸되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정권 초기에는 조금 소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권 초기에 어쨌든 정책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게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인께서 e스포츠 육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모바일 게임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P2E 같은 경우도 합법화에 대한 공약을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도 e스포츠 관련돼서 그리고 P2E 관련돼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은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그리고 펄어비스 그리고 컴투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 뮤직 스튜디오를 현재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세 번째 질문에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렸듯이 어쨌든 그 규제 방식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강제 규제에서 자율 규제 방식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정권 초기에는 안도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강제 규제에서 자율 규제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깔끔하게 이 규제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미래에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좀 기술적 반등, 정권 초기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상승이 나고 난 다음에 규제 방식에 대한 어떤 방향에 따라서 추가 상승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CMO 이 부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어떤 주권 항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백신을 화이자라든지 모더나에서 도입이 늦어지게 되면서 약간의 좀 노이즈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다라는 측면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구축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임상이라든지 백신 개발에 조금 더 정부 지원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제가 잠시 깜빡했는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날이라든지 그리고 디오유라든지 카카오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별로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차 전지는 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 말씀해 주시고요. 또 원전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2차 전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작년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 12월 달까지 너무나 가파르게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퍼 기준을 봤을 때 아직까지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2차 전지 사업이 돈을 벌고 있는 것과 주가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지금은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주가 프리미엄이 조금 소진되는 그런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은 이미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투심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체코의 도코바니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사우디라든지 폴란드 원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수주를 가느냐 단독으로 수주를 가느냐에 따라서 종목이 좀 엇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공동 수주로 가게 된다라면은 대장은 두산중공업이 될 거고요. 만약에 단독 수주로 가게 된다라면은 한전기술이 대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쪽 같은 경우도 신한울 3, 4억에 대해서 공사 재개에 대한 어떤 강력한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국내 쪽 같은 경우도 한신기계라든지 그리고 에너토크라든지 이런 중생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도 해외 쪽에 이슈가 나오냐 국내 쪽에 이슈가 나오냐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원전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업종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장님께서 보시는 차기 정부에 있어서 또 예산안 편성과 관련돼서 눈여겨보는 섹터나 종목이 있으실까요, 팀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AI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정부의 새로운 정부의 어떤 새로운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같은 게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AI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CES 2022에서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로봇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디스플레이 화면에 인공인간, AI, 여기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이 인공인간이란지 그리고 인조인간 이쪽으로 아마 홀로그램 방식으로 좀 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AI가 발전하게 되면서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좀 뺏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어쨌든 AI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일단 마인드랩이라는 회사를
전략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AI, 인공인간의 어떤 기초 데이터가 되는 빅데이터 관련돼서 보게 된다라면은 비트나인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분석 솔루션 제공하는 업체인데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빅데이터 기반의 AI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비트나인이라는 종목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